인 23가지 드리블 모두를 저희 사커 튜토리얼 팀이라고 해서 매번 경기 중에 즐겨 쓰는 게 아닙니다. 저희 역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검증되고 쓰이는 기술들을 추리고 꼭 필요한 것들로 정리해서 촬영하면서 느낀 점은 저희도 잘 안 쓰던 기술을 소개하기 위해 촬영한다고 몇 번 해보니까 실제 경기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한 번이라도 따라해보세요.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제 대망의 3편에서는 실제 축구에서 사용하려면 어떤 훈련을 얼마나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이 속한 리그에서 수비수를 더 많이, 더 쉽게, 더 상황에 맞게 제치실 겁니다. 당신이 속한 리그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60대 조축 형님이 연습한다고 20대 K4 리그 현역 선수를 제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편에서 설명드린 가속과 감속, 반응 속도에서 역동작이 걸리더라도 K4 현역 선수는 다시 따라갈 만큼 60대 조축 형님이 느리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최소한 반응 속도와 순간 가속이 비슷하거나 약간 느린 정도의 수준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원리와 내용입니다. 하지만 믿고 따라오신다면 자신이 속한 리그에서는 확실한 실력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그게 플랩이든 조기 축구든 야간 리그든 심지어 프로 레벨의 경기라 할지라도. 자, 그럼 드리블 패턴도 알고 수비수의 수비 반경과 수비수의 자세도 알고 무게중심을 볼 줄도 알고 무게중심을 흔드는 기술들까지 아니까 이제는 수비수를 다 제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직 한 가지 남았습니다.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자동화 시킬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해보는 겁니다. 그것도 실제 경기 중에 많이 해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근데 많이 못 해보면 한 번이라도 해보면 좋습니다. 이을용 감독님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 어릴 때 드리블만 하던 선수였는데 라고 회상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강인 선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드리블을 정말 많이 하고 잘했던 것을 전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드리블 잘하는 이유가 어릴 때부터 실제 경기에서 계속 해왔다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제 몸에 자동화하고 결국은 자신의 몸에 체화했다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천재성이라고 해도 좋고 그런 환경을 운이라고 해도 좋고 피나는 노력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그렇게 플레이해왔다는 그 자체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누구보다 그 플레이를 많이 해봤다는 것. 같은 축구 선수라 할지라도 팀의 에이스만 시도해 볼 만한 플레이를 어릴 때부터 계속 해왔다는 것. 그리고 성공 경험을 하면서 성장해 왔다는 것. 축구 교실에서 코치님들 유소년 대상으로 가르치며 경기에 참여할 때 평소에 못 해보던 드리블들을 유소년 대상이지만 자꾸 하다 보면 그 동작이 익숙해지고 나중에 비슷한 레벨의 경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험 해보셨죠?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괜히 애들하고 하니까 장난스럽게 안 해보던 것들도 해보고. 근데 실제 축구에서 자신의 드리블 연습을 위해서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수비수를 제치는 시도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11명 모두 아무도 패스하지 않고 각자가 1대1 드리블 연습만 하는 경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중고등학교 일반 학생들 중에 반에서 혹은 학교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레벨에서는 통하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은 축구에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통하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만 레벨이 올라가도 쉽게 통하지도 않고 또 경기 템포와 패스의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플레이했다가는 다음부터 나오지 말라고 할 겁니다. 필요할 때 드리블해서 공간을 만들어내고 찬스를 만들어내서 골이나 어시스트를 하는 것 말고 드리블을 위한 드리블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축구 경기인지 본인의 드리블 연습인지 분간 안 가게 하는. 나중에 피지컬 AI가 만들어진다면 21명의 로봇을 만들어 놓고 드리블 훈련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모를까. 아무튼 실제 경기에서 연습하는 것은 단언해서 불가능합니다. 실제 경기에서는 그런 상황이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당연히 따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도 수비를 잘 제치려면 수비 제치는 훈련을 별도로 더 하면 좋겠죠. 수비 제치는 훈련을 하면서 앞서 설명드린 수비의 반경과 수비의 무게 중심을 생각 없이 자동화시켜서
경기 중에 행할 수 있도록 몸으로 체득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가장 좋은 것은 실제 축구에서 연습.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 다음은 임의적으로 1대1 환경을 만들어 놓은 연습이 좋을 겁니다. 유소년 시기에 8대8로 축구하고 풋살을 권장하는 이유도 단위 시간당 볼 터치 횟수를 많이 늘리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11대11에서는 선수 한 명당 볼이 오는 횟수가 적으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시도를 해보기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아무튼 많이 공을 만져보고 드리블도 돌파도 많이 해봐야 늘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수비 제치는 연습, 1대1 연습을 한다고 해도 뭘 사용할지 최소한의 드리블 정도는 뭐라도 할 줄 알아야 그 연습도 효과적일 겁니다. 인간이 어떤 동작을 학습할 때 도식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동작을 배울 때 뇌에 일종의 일반화된 프로그램을 저장한다는 것이 주된 아이디어입니다. 실제 경기는 시시때때로 상황이 바뀌지만 제대로 된 도식이 있어야 처음 접하는 환경에서라도 응용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수비와 1대1 돌파 훈련을 하는데 이번 상황은 수비와의 간격이 1.72m니까 14번과 19번 드리블을 사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나오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키운 손흥정 감독님 말씀처럼 밥 숟가락질 하듯 아무 생각 없이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연히 몸에 체화되고 자동화된 하나의 드리블 패턴, 페인팅을 아는 사람은 그것만 사용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당연히 몸에 익은 동작이니까 그 동작과 패턴으로 제치려고 하는 습관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수비도 예측이 조금은 쉬워지겠죠. 당연히 공격수의 선택지가 단순할수록 확률적으로 예측은 쉬워지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한두 가지만 가지고도 평생 먹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벤? 박지성 선수처럼 메시처럼 무게중심만 이동시켜서 심플한 드리블로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호나우도처럼, 이강인처럼, 네이마르처럼 화려하고 멋있게 드리블하고 싶은 욕심 다들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중한 시간에 이 컨텐츠를 여기까지 보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들의 그림자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순간순간 변화하는 경기 상황에서 그들이 보여준 그 천재성을 발끝만큼이라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우선은 혼자서 경기 상황에서 혹은 최소한 연습 상황에서라도 사용할 정도의 숙련도는 만든 기술을 사용해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자서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슨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슨을 받아도 코치님이 코칭과 티칭, 피드백을 하는 시간이 있고 혼자서 실제로 숙달하는 시간은 별도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아니, 숙달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좋을 겁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특정 한 가지 기술만 우연히 긴장도가 높지 않은 특정 시합 상황에서 사용한 후에 패턴이 몸에 익은 경우를 제외한다면 모두 개인적으로 혼자만의 연습 시간을 가져야 획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정 한 가지 기술이 아니라 23가지 기술을 내 몸에 이식하려고 하면 그게 볼 마스터리든 드리블 훈련이든 꼭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볼 마스터리나 드리블 훈련을 하다 보면 겪는 어려움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드리블 패턴이나 볼 마스터리 같은 훈련들을 할 때마다 머리로 생각하면서 그때그때 패턴을 디자인하면서 훈련하려면 훈련 속도가 좀 더디다는 겁니다. 시저스 한번 하고 나서 발을 바꾸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즉석에서 드리블 디자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경기 중에 늘 드리블을 디자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연습할 때 다양한 드리블 패턴을 조합해서 연습하고 경기 상황에 맞게 자동화하려는데 바로 그 연습을 하는 단계에서 연습 때마다 생각을 해서 만드는 것이 번거롭다는 뜻입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이유 때문에 결국은 늘 똑같은 볼 마스터리만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루하기도 하고 뭔가 실제 축구에서 적용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많이 반복해서 기술이 자동화 단계에 들어간다면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겠죠. 저희는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오랜 고민 끝에 수비 제치는 홈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수비수 제치는 드리블 홈트의 드리블 패턴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레전드 선수들의 드리블 동작을 분석, 연구, 조합해서 훈련하는 사람은 별다른 생각 없이 꾸준히 따라만 하면 동작이 내재화되고 동작이 이식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저희가 소개한 드리블 기술만 해도 23가지. 물론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고 많은 검증을 거친 기술들로 추린 게 23가지. 이 기술들을 2가지씩만 조합해도 625가지의 패턴이 됩니다. 3가지를 조합하면 15,625가지가 됩니다. 이 15,625가지 다 외워서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 홈트는 탈압박, 돌파, 키핑 드리블을 균형 있게 조합하고 포지션별로 많이 쓰이는 드리블끼리 고 스톱의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동하는 드리블과 멈추는 드리블을 분류하고 또 좌우가 균형 있게 발달될 수 있도록 조합하여 설계해 놓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마치 복싱의 섀도우 복싱처럼, 태권도의 품새처럼, 철권의 콤보처럼.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실제 축구에서 태권도 품새 하듯이 외워서 쓰라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천재들의 그림자를 잘 따라가서 전혀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평생 한 번도 지지 않은 검객으로 유명한 미야모토 무사시는 1000일의 연습을 단이라 하고 1만일의 연습을 련이라고 말했습니다. 단련이죠. 우리처럼 축구에 미쳐서 진지하게 열심히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큰 울림을 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미야모토 무사시가 쓴 오륜서라는 책에는 병법의 기초, 검술의 해석과 실천, 실제 전투의 전략과 전술 같은 것을 다룹니다.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 책의 마지막 챕터인 공의 장에서는 결국 수많은 대결을 통해 익힌 검술의 형식을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레전드들의 기술들을 단련을 통해 무수히 내 몸에 통과시키고 체화시킨 다음 결국 경기 중에는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경기 상황에 맞게 새로운 패턴을 창조하십시오. 그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예전 무협 영화 취권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 오해가 생겨서 고수는 싸울 생각이 없는데 하수들이 막 공격하면 고수가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다 피하면서 싸우기 싫다는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하수들이 한 대도 못 때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동화, 바로 그겁니다. 실제 축구에서 가장 효율적인 패턴들의 흐름을 연결해서 만들어 놓되 그 동작들을 섞어서 수없이 반복 연습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그 패턴을 잊어버리고 실제 축구의 적용력을 높여라. 이게 핵심입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자님들의 많은 연령대가 30, 40대 남성으로 구성된 것을 감안하면 운동장에서 매일 혼자 이러고 있으면 좀 이상한 사람처럼 비춰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티 안 나게 연습하실 수 있도록 가능하면 집안에서 혹은 좁은 공간에서도 연습하실 수 있도록 동작을 설계했습니다. 또 공만 있으면 되도록 폰 없이 구성했습니다. 실제 수비수를 제치는 기술의 영상 시리즈 1, 2, 3편을 모두 정리하면 실제 축구에서 수비수 제치는 증명된 23가지 기술이 있다. 하지만 실제 축구에서 수비수를 제치려면 우선 수비수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수비수의 수비 반경을 알고 수비수의 자세에서 수비수의 무게중심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수비수의 의도도 보이고 그때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면 수비수를 제칠 수 있다. 근데 이게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익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경기에서 자주 해봐야 한다. 하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너무 민폐다. 그래서 1대1 연습을 해야 하는데 1대1 연습을 하려고 해도 드리블과 페인팅 동작을 조금은 할 줄 알아야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혼자만의 연습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혼자 하셔도 되고 이왕이면 저희가 체계적으로 설계한 홈트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수비 제치는 홈트는 지금 보시는 커리큘럼에 맞게 제작되었고 앞으로 제작 예정입니다. 총 15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강은 약 20분 정도로 매일매일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동작은 33개를 반복하는 것으로 한 달 30일을 따라 하시면 1000번을 반복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00번을 안 하시더라도 최소한 한 번 따라 해보신 것과 안 해보신 것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홈트를 구매 안 하시더라도 영상 보시고 꼭 따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1000번이면 어느 정도 실전에서 구사는 가능한 정도이고 10,000번이면 실전에서 거의 생각 없이 거의 미스 없이 자동화 단계에서 구사하고 응용도 가능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만 번 하시려면 20분짜리를 10번 하면 200분, 매일 약 3시간을 하셔야겠네요. 혹은 20분짜리로 2번씩 하루 40분씩 5개월 하시면 단련된 상태, 자동화에 이른 상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가 홈트를 체계적으로 설계하지만 절대로 해드릴 수 없는 건 연습 그 자체입니다. 핵심은 구매만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정말 간절히 연습하실 분들만 구매해주세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덜 지루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막상 해보시면 정말 지루한 반복의 연속입니다. 신중하게 구매해주세요. 그리고 연습하시는 모습 동영상으로 아래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얼굴은 안 나오셔도 되고 길이가 짧아도 됩니다. 보내주시기만 해도 저희 사커 튜토리얼 국대 논슬립 양말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우수 훈련 후기에 선정되시는 분께는 원하시는 축구화를 말씀해 주시면 하나 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훈련하시면서 느낀 점을 솔직하게 보내주시면 선정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보내주신 영상은 저희 채널 영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축구에서 수비수 제치는 기술 4편의 주인공은 당신이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축구를 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도 연습할 때 매번 새로운 패턴을 생각하면서 연습하는 게 불편해서 저희가 훈련할 때 쓰려고 제작한 이유도 있습니다. 함께 훈련하고 함께 성장합시다. 당신이 초등학생이든 주부든 고등학교 선수든 프로 선수든 상관없습니다. 천일의 연습, 단 만일의 연습, 련을 해야 합니다. 호날두, 손흥민도 프로 선수 된 후에도 개인 훈련을 하니까. 자료 화면으로 보이시는 화면은 제작 중인 홈트와 유사하지만 홈트 영상이 아닙니다. 축구 레슨 1회에 5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한번 구매하시면 15강의 홈트 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4회에서 6회 정도의 레슨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또 레슨의 특성상 24시간 내내 붙어서 강조하고 가르칠 순 없지만 저희 홈트 서비스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또 하나의 강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후에 15강의 홈트 영상이 모두 공개되면 결제 방식과 혜택이 크게 바뀌어 매달 결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될 겁니다. 지금 미리 구매하신 분들은 추가 결제 없이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훈련하실 결심을 하셨다면 지금 구매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과적입니다. 여기까지 다 보신 당신은 정말 축구에 대단한 열정을 가진 분입니다. 곧 축구 고수가 되실 겁니다. 지금도 고수시라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고수가 되실 겁니다. 축구에 대한 저희의 진심과 당신의 진심이 통하리라 믿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